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주제는 탈핵 선언, 토탈핵 경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처음 했던 게 탈핵 정책인데 그 탈핵 정책을 벗어나자고 하는 탈핵 선언을 제가 하고 싶고요. 최치원 씨가 황소연한 때 황소 경문을 썼는데 저는 토탈핵 경문을 쓰고 싶습니다. 실제로 썼고요. 제가 몇 차례 자랑했지만 이렇게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이 정부가 탈핵 선언하자마자 몇 달에 걸쳐 만들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저한테는 보람 있는 책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제가 토탈핵 선언과 토탈핵 경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를 소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30년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10년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돼갖고 한 7년 정도 더 7년 5개월 정도 더 돌리게 해줬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수력 원자력은 자기네 돈을 들여서 이 월성 원자를 개조 개량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장이 바뀌고 정재훈 씨라는 씨가 온다고 하면은 그걸 4년 몇 개월 만에 세우게 했어요. 더 남아있는 한 3년을 못 돌리게 한 거죠.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못 돌아가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현재 나온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를 세우려고 하기 직전에 한수원이 스스로 분석해 보니까 7년 반 정도 돌릴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10년을 돌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7년 반을 돌리게 되면 이익이 3,700억이 난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돌려야 된다는 의견이었죠. 그게 2018년 3월 달에 한수원 자체 분석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정재훈이라는 사람이 한수원 사장으로 갑니다. 네, 아주 이분이 특이한 분이죠. 그리고 5월 달에 삼덕회계법인이라는 데 맡겨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돌렸을 때 이익이 얼마냐 하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1,778억입니다. 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켰어요. 최종 보고서를 불과 나흘 후에 나왔는데 최종 보고서는 갑자기 224억이다. 1,700억이 224억, 20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달 뒤에 한수원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가서 이걸 폐로를 결정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 하고 뒤져보니까 공장이라는 건 가동률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거나 또는 어떤 정비를 하거나 또 직원들 휴가 때문에 세우지 않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동률이 있는데 이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은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 가동률을 얼마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기간이 같은 기간에 한수원 자체 분석할 때는 85%의 가동률을 넣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정재훈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삼덕회계법인 부인할 때 회계법인에 맡길 때는 70%를 가동한다고 해서 하니까 1,700억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불과 5월 11일 그러고 최종 보고서 5월 14일 나왔는데 그때 나온 거는 60%만 가동한다라고 해서 집어넣으니까 224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재훈 씨가 이끄는 이사회가. 웃기죠.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의 사장이 안 돌리겠다. 경제성이 없다. 이사회 열어서 땅땅땅 이렇게 쳐도 됩니까? 이 주주가 있다면 이 회사 이거 난리가 나는 회사죠.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걸 판매를 하잖아요. 예? 단가를 계산하는데 처음 한수원이 3,700억 흑자다 할 때는 단가를 킬로와트아워당 6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덕회계법인이 1,778억이다 할 때는 가동률만 70% 떨어뜨리고 원가는 같은 걸로 계산했거든요. 원래 원가가 그게 적절했으니까. 근데 224억이다 하고 뚝 떨어뜨릴 때는 가동률을 60으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단가는 55원, 그 다음에 55원 9전 정도로 했다가 차츰 떨어져서 44원 7.6까지 떨어지는 걸로 단가 떨어지는 걸로 하다 보니까 224억 원밖에 흑자가 안 된다. 따라서 한수원은 자체 이사를 이어서 이건 경제성이 없다고 폐로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거 장난 아닌가요? 장난 아닌가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모르죠. 근데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면요. 언론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유섭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구해가지고 올해 1월 14일 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삼독 회계 법인 자료를 보게 되면 1778억 원이 흑자이다. 두 번째 건을 구해서 보도를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서울신문이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삼독 법인의 평가를 보니까 1778억 원인데 그 다음 최종복에서는 224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경제성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런 거죠. 그리고 다시 조선일보에서 그 한수원 노조에서 열심히 뛰신 분인데 강창호 씨가 나와가지고 게이트다 이거는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한수원이 자체 평가한 자료는 3,707억이다 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네, 이게 은폐되고 축소된 과정이 터트려진 거죠. 한수원 게이트라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이렇게 정보 장사를 마구 조작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죠. 여러분 집에 대개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3천만 원짜리를 1,700만 원이라 그랬다가 200만 원이라 그랬다가 나중엔 빵원이라 그러고 갖다 버리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으시면 버리시고요. 아니면 절 주던지. 네. 이 월성 1호기 문제가 왜 이렇게 경제성이 없다라고 됐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자로가 30년을 돌렸습니다. 30년을 돌려서 언제 이제 30년 운전이 끝났는가 하면은 2012년 11월 20날 2012년 11월 20날 설계 수명이 종료했다. 30년. 그래서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이까지는 뭐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후쿠시마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죠. 일본에서 11년도 3월 11일 날 규모 9.0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큰 지진이 나갔고 24,5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날 후쿠시마 1발전소 지금도 계속 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시는데 저는 후쿠시마 이 사고 나서 몇 년 안 돼갖고 갔다 왔어요. 바로 그 민간인 통제구역까지 가서 다 뭐 제가 먹고 마시고 흙도 뭐 사진 찍고 신동아 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정은 치면 신동아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도 갔다 와서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대단히 뭐가 있느냐 계속 지금 떠들고 있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거짓을 떠들고 있죠. 그 후쿠시마 1발전소에서는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단 2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 폭발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뭐에 맞아 죽었거나 물에 익사해 죽었거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물이 빠진 다음에 시체로 났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모르는데 2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후쿠시마 1발전소에서 후소 폭발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나갔죠.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월성 1호기가 30년 돼서 세웁니다. 네, 국민들이 아주 원자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때죠. 근데 그 월성 1호기가 있는 월성 지역은 단층대입니다. 그래서 월성에 대해서 더 세우라는 의견이 더 강했어요. 뭐 허접하게 지었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세웠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 월성 1호기는 2009년부터 세우기 3년 전부터죠. 한 5,5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싹 개비를 다 했습니다. 이 월성 1호기는요. 중수로인데 경수라고 하는 거는요. 큰 원자로 하나 가지고 큰 원자로 하나에다가 300몇 개의 핵 연료 다발도 큽니다. 핵연료를 넣어갖고 한꺼번에 떼갖고 큰 열을 내는 거예요. 중수로는요. 우리나라 중수로는 380개의 작은 원자로를 그 중수로 통 안에 집어넣어서 380개의 개개 원자로가 있어요. 거기에 12개의 핵 연료 다발을 집어넣습니다. 작은 연료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380개의 원자로로 구성된 게 중수로입니다. 따라서
그걸 운영 도중에 그 원자로 하나씩 하나씩 다 새 걸로 갈아 꼈어요. 응? 부속을 싹 갈아 꼈어요. 물론 뭐 토목 같은 부분은 손을 안 댔겠지만 사실상 원자로를 다 교체한 겁니다. 5천 몇백억 들여서. 그러면 그 전에 그 원자로 상태에서 30년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380개쯤 되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뭐 하루에 한 개는 아니겠지만 교체해도 나머지 379개는 돌아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몇 년에 걸쳐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30년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새 거로 만들어 놓은 거죠. 토목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를 사전에 다 해놓으면은 바로 10년 연장을 했는데 후쿠시마 사건이 났었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안 들어갔어요. 여론에 밀린 거죠.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나니까 또 안전성 검사 그래갖고 하여간 이거는 12년에 세워놓고 13, 14, 15년까지 3년을 못 돌립니다. 네. 그리고 이걸 돌려도 좋다는 허가를 누가 해주는가 하면 정부기관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가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15년도 2월 27일 날 표결을 해서 허가가 납니다. 근데 아까 세운 12년부터 10년으로 합니다. 3년 이상 까먹었죠. 그래서 7년 5개월만 돌릴 수 있는 허가가 납니다. 쌤삥인데. 네.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약간 딜레이해서 9년 6개월 돌아가게 허가해줬는데 이거는 7년 5개월. 22년 11월 20일까지 돌려라 그랬습니다. 돌리는 도중에 1년 지나가지고 경주 지진이 납니다. 네. 경주 월성 가깝죠. 그래서 수동으로 일단 정지를 세웠다가 재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론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취약한 지대인데 월성은 단층대인데 거기에 월성원전 돌리면 안 된다고 소송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때 원안인을 상대로 세우라고 그런 소송을 낸 단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17년이 있을 때 나온 영화가 뭔지 아세요? 판도라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후쿠시마 사건을 가지고 쓱 그렇게 바꿔서 만든 영화. 그럴듯하지만 엉터리 영화죠. 네, 그럴듯하지만 엉터리 영화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사건을 전체를 취재해서 만든 그래도 원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눈에 안 띄는데 후쿠시마 사건은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허구가 있습니다. 상당한 허구가 있습니다. 그게 인기를 끌고 그때 문 대통령이 또 지진 났을 때 경주에 쫓아가셔갖고 경주가 아니라 월성 가갖고 이게 뭐예요? 우리 대통령은 약간 겁쟁이 스타일이에요. 막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딱 당당하게 버티고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이죠.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인데 5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6월 달에 첫 번째 작품으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관핵단체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가 저 허가한 거 문제다 세워라 뭐 소송을 걸고요. 17년이 그렇게 됐죠. 근데 바로 영구정지 시키고 난 다음에 고리 1호기 10월 달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 즉 탈핵 정책 계획을 발표하면서 월성 1호기도 조기 폐로하겠다라고 이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폐로하는지는 경제성, 지역 수용성을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12월인데 17년도. 그때 18년 3월 달에 불과 3개월 후에 한전에서 자체 분석해 보니까 7년 반을 돌리지만 그 기간만 돌려도 3,700억이 흑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정재훈 씨가 사장이 되고 나서 삼덕회계법인에다가 조사를 맡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를 85%에서 7% 떨어뜨려서 하니까 1,700억이다. 근데 단가를 또 확 떨어뜨려서 하게 하고 그다음 그 가동률도 60% 떨어뜨리게 하니까 224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수원 스스로 이건 없애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네. 조기 폐쇄를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 놓고 나서요. 이거를 막 연료도 빼고 다 뺐어요. 그런 사이에 원안위에서는 업자가 뺀 거죠. 원안위에서는 이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안위에서는 결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영구정지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작년 12월 24일 원안위에서 갑론을박기 때 토론이 표결을 했는데 5대2로 영구정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때 이병영, 이경우 씨가 반대를 했어요. 아, 이거 아니다. 안전하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자체평가는 있다. 3대 법인도 있다. 근데 이렇게 조건을 달리하니까 없다라고 나왔다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은 대통령의 의지에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월성 1호입니다. 제가 월성 1호에 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가 단층되기 때문에 지진이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몰라서 거기다 지은 건 아닙니다. 왜 월성을 택했는지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지역이 연약 지반이라는 건 그때도 알았답니다. 그래서 월성 원전에 지을 때 사용한 시멘트는 대한민국제가 아닙니다. 일제입니다. 일제. 더 단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 지진 그래봐야 기와장 몇 장 떨어지고 벽돌 몇 개 무너지고 몇 개 없잖아요. 쓰나미 일어났던 후쿠시마 같은 그런 지진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진 나던 날 포항에 많은 공장 포스코도 있고 했는데 다 잠깐 세웠다가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거보다 훨씬 10배, 100배가 큰 지진이 일어나도 원전은 까딱 없습니다. 그때 우리 포항 월성 원전도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혹시나 하고 수동으로 강제로 세웠었을 뿐이에요. 훨씬 더 대단한 지진이 일어나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그에 따라 대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요구사항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천 몇백억을 땅에다 갖다 버리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다 새고 30년 가까이 쓸 수 있게 하는 걸 10년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 끌어갖고 그건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탄핵 정책이라는 게 박근혜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도 배심이 없어서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마 국민 여러분, 국민 세금 3천억 벌었다 그러면요, 정권 나가라 그럴 겁니다. 이익해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원자력은 제일 쌉니다. 월성호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는 경수로보다는 좀 비싸요, 단가가. 그래서 경제성이 경수로보다는 없지만 석유 발전, 석탄 발전, LNG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광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원자력을 다 죽여놓으면 이 정부가 공해 없앤다고 전기자동차 공급하려고 그러죠. 전기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자동차 값도 올라가요. 자동차 만들 때 전기를 써야 되고 충전할 때 들어가게 되고 계속 올라갑니다. 모순에 걸립니다. 제가 이걸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 이 월성 원전을 세우는 게 큰 문제인지는, 정치적으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